빚이 한 10억 가깝게 늘어나니까 내야 될 이자만 한 1,00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집이 경매까지 넘어갔다가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돈을 빨리 벌어서 오늘 한 끼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뭐 그런 거, 애들 어떻게 밥을 어떻게 해줄까, 뭐 이런 생각? 그런 생각 하느라고 다른 거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 흥미 유발자로 과학 과외를 하고 있고 부업으로 파티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른 오전부터 뭘 하고 계신 건가요? 저 파티룸 어제 손님 있어서 이제 파티룸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파티룸은 이렇게 매일 오전 나와서 청소를 거의 하시는 건가요? 내일은 아니고요. 내일까지 손님이 있으면 정말 저는 뛰어다가 좋을 텐데 내일은 없고 평일에는 가끔 있고 주말에는 거의 매일 있고요. 네. 그럼 평소 하루 스케줄은 어떤 식으로 돌아가나요? 우선 파티룸 청소가 있는 날에는 나와서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과외를 하거든요. 지금 방학이라서 지금 아침부터 과외가 있는 날이 좀 있어요. 일주일에 세 번이 아니구나. 5번 정도는 일주일에 오전에 수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날에는 청소를 못하고 제가 못하고 그다음 그렇지 않는 날에는 청소를 나와서 하고 그 다음에 과외를 갑니다. 아, 그럼 주말까지도 과외를 다 하시는 건가요? 주말이 제일 많죠. 네. 그러면 어떤 걸 하시다가 네. 이렇게 파티룸과 과외 두 가지 일을 하게 되셨나요? 제가 원래 사업을 했었거든요. 개인 사업을 하다가 그게 조금 힘들어졌어요. 한 2-3개까지 막 확장하고 늘리고 막 하다가 지금 소송까지 갔다가 이제 지금은 그건 해결이 됐거든요. 근데 빚이 너무나 많이 늘어난 거예요. 사업하는 동안에 빚이 너무 늘어나고 제가 부동산 잠깐 잘못된 것도 있고 그래서 빚이 한 10억 가깝게 늘어나니까 내야 될 이자만 한 1,00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집이 경매까지 넘어갔다가 지금은 채무통합으로 이제 해결이 돼서 지금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안정을 좀 찾은 상태예요. 근데 이제 지금도 아직은 이자가 많기 때문에 계속 이제 무얼 할까 생각하다가 파티룸은 우선 보증금이 조금밖에 안 들고 돈이 얼마 안 드는 일이라서 파티룸을 먼저 이제 그 오토로 차려놓고 여기서 이제 수익이 한 몇백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보다가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학원 강사했었거든요. 그래서 학원 강사했던 기억이 나서 우선은 그건 돈이 한 푼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 푼도 안 되니까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지금 제가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과외 사이트 통해서 학생들을 처음에 조금씩 이제 한 20만 원에 1명, 2명 이렇게 모집을 하다 보니까 8개월 정도 되니까 완전 수업이 풀로 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 거의 지금 생활을 하고 있죠. 빚도 갚고. 네. 그럼 그렇게 두 가지를 해서 네. 한 달에 버시는 수익은 뭐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처음에는 과외는 얼마 안 됐었는데 8개월 정도 되니까 월 800이 되더라고요. 과외에서. 그 다음에 파티룸은 꾸준하게 그래도 그 편차가 있는데 겨울에는 좀 많았어요. 겨울에는 한 500, 600, 700 이렇게 되다가 지금은 한 300, 매출은 한 400 나오고 순수익은 200만 원 후반대에서 3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치면 과외는 지금은 한 900에서 1000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파티룸에서는 한 300 정도 나온다고 하면 1300 정도 되나요? 예,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두 가지 수익이 네. 한 달에 지금 1,000이 넘어가시니까 네. 그래도 엄청 잘 버시는 편이신데 네. 아까 말씀으로는 그 빚에 대한 이자만 한 네. 달에 1,000만 원 정도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좀 생활이 어떠셨나요? 되게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오히려 그 생활을 벗어나니까 오히려 지금은 좀 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살았던 그때가 오히려 더 열심히 살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오히려 조금 한가해지니까 마음 여유로 몸이 한가해진 게 아니라 이제 마음적으로 한가해지니까 조금 더 나태해지기도 하고 좀 우울감도 오는 것 같고 그렇긴 하거든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돈을 빨리 벌어서 오늘 한 끼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뭐 그런 거, 애들 어떻게 밥을 어떻게 해줄까, 뭐 이런 생각, 그런 생각 하느라고 다른 거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을 벌면서 네. 이자를 1,000만 원씩 그렇게 꼬박꼬박 내고 사셨던 거예요? 그쵸. 지금도 아직도 신용불량이에요. 저는 아직도 풀리진 않았고 신용불량 상태라서 지금도 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긴 한데 그래도 그때처럼 당장 통장에 돈이 뭐 10원 한 푼 없어서 그렇게 다니는 건 아니니까 지금도 많진 않지만 네. 그래도 지금 저는 채무통합이라는 걸 통해서
이자 빚을 이렇게 좀 다 모아가지고 조금 이자를 좀 낮춰줘서 나라에서 그 부분으로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그 빚이 10억이면은 네. 사실 뭐 연예인이나 그런 특별한 직업이 아닌 이상 일반인은 감당하기가 좀 너무 큰 액수이고 네. 약간 안 좋은 생각까지 들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조금 잘 이렇게 극복해 내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요? 우선요, 저보다는 저희 가족이 너무 힘들어했어가지고 저희 남편이랑 저희 애들은 사실은 얘기를 안 했지만 애들도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였거든요. 그 말은 표현 안 했지만 뭐 학원도 다니던 거 다 못 다니고 집에 있어야 되고 뭐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돈 달라는 얘기 못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애들이 아니까 애들도 힘들어했고 남편이 너무 힘들어했고 저희 친정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셔가지고 뭐 이전에는 저희 집에 가끔씩 놀러 오시기도 하셨는데 이제는 아예 저희 집을 도저히 못 봐주겠다. 자꾸 사람들이 문을 집에 와서 두드리고 우편물이 자꾸 이제 그런 게 날라오고 법원에서 날라오고 하니까 엄마가 못 봐주겠다고 나가 이제 아예 시골 내려가셔가지고 오지도 않으시고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오래됐어요. 지금도 그래서 아직 오시진 않거든요. 마음이 아프신가 봐요. 집은 아직도 경매로 넘어갔는데 채무통합을 통해서 그 채권을 사드렸다라는 이제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 집 경우에 넘어간 거는 그것도 이제 해결이 된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거 말고도 아직까지 조금 더 해결해야 될 건 있긴 한데 다른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제가 그럴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학원에서 10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 10년 정도 있는 동안에도 몸이 되게 힘들어서 성대결절 와가지고 목소리 안 나와서 힘든 것도 있고 애 둘 낳으면서 힘든 것도 있고 그러면서 그만둔 것도 있지만 제가 되게 그래도 예뻐하던 학생이 별거 아닌 일로 한번 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에 관해서는 정말 아주 좀 너무 예민할 정도로 제가 우리 아이가 만약에 밤 12시 넘어서 안 들어온다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고 막 그렇게 아주 막 난리를 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해서 남편이 좀 연락이 좀 안 된다 그러면 너무 또 저는 제 스스로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봤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시다가 그렇게 좀 큰 빚이 생기게 되셨나요? 제가 사업을 좀 크게 했었거든요. 하다가 규모가 좀 있었어서 거기에 계속 제가 사업자 대출로 계속 좀 돈이 들어간 것도 있었고 제가 부동산 잠깐 하면서 경매로 조그맣게 집을 사는 것도 있는데 거기는 돈이 들어간 게 크게 있지는 않은데 분양을 받았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 중도금 이런 걸 못 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10% 잔금을 6천만 원 가깝게 되는 돈을 그대로 다 뜯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한꺼번에 다 같이 오니까 그게 이자가 또 올라가기도 하고 연체 이자가 계속 붙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때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집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지속적으로 받았던 게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고 그 당시 몇 년 전에 또 그 소상공인 대출 무이자로 대출을 많이 해줬잖아요. 그것도 제가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 금액이 이제 원금 상환이 돌아오니까 그게 금액이 엄청 커졌어요. 한 1.5배 커지다 보니까 그것도 매독되고 네, 그래서 한꺼번에 모든 일이 다 한꺼번에 오더라고요. 안 좋은 일은. 제가 지금 봤을 때 네. 조금 약간 그럴 수가 없는 상황에서 되게 밝은 에너지가 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요? 만났을 네. 때. 그런 거는 좀 네. 타고난 성격이신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사실은 제가 MBTI I예요. 저는 인지어 알고 살았거든요. 그때까지. 근데 제가 어떤 아이랑 진지하게 또 앉아가지고 한 30분 정도 둘이 같이 MBTI 검사한 적이 있어요. 그 아이 집에서 컴퓨터로. 근데 그때 아이 뭐 뒤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아이라는 것에 충격을 받았어요. 좀 아주 극한 아이. 그래서 저는 사실 친구도 별로 많지 않고 사람 만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고 보면 아이인 것 같은데 이게 만들어진 성격인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막 우울하거나 하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긍정적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잘 버티고 있진 않나 싶고 저 말고도 힘드신 분도 훨씬 더 많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또 있어야 바닥을 또 한번 쳐봐야 위로 올라가는 일도 있고 저는 지금 이 힘든 시간이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됐거든요. 제가 과외를 시작한 지가 지금 1년 딱 6개월 됐어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됐으니까 과외를 시작한 시기가 제가 힘든 시기였거든요. 지금 차도 다 팔고 걸어다니고 그러면서 걸으면서 생각도 많이 하고 반성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지금 좀 너무 늦은 나이에 겪어서 사실 조금 슬프긴 한데 이걸 좀 빨리 겪었으면 더 많이 깨우쳤을 텐데 너무 늦은 나이에 겪어서 좀 힘든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반드시 인생에서 한 번은
힘든 시기가 오니까 저는 그때가 지금인 것 같고 이제는 너무 바닥을 쳤기 때문에 올라갈 만 있으니까 그렇게 막 우울하거나 하진 않아요. 그 파티룸에 대해서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전용 마이크를 저희 수업할 때 애들하고 마이크 이거 하거든요. 저 공간은 우선 건대에서 제일 넓은 공간이고요. 한 50평이어서 한 50명에서 1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파티룸입니다. 자, 우선 여기 보시면 약간 삐그덕거리긴 하지만 그네가 있고요. 여기는 노래방이에요. 24시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매트리스, TV도 되지만 이것도 빔으로 연결해서 TV라든지 화면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고 저희의 자랑 피아노가 있습니다. 그 당시 너무 돈이 없었는데 피아노랑 탁구대랑 이런 빔은 저희가 구입을 했지만 나머지 것들 칠판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그대로 있는 상태를 저희가 이거를 인수했거든요. 그래서 완전 한 행운이었어요. 이거는 전자다트인데요. 오시면 무료로 다 이용하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냉장고도 당근에서 구입을 한 건데 냉장고가 엄청 크고 새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용하시기 되게 좋다 하시더라고요. 인원수가 많을 때 간단하게 이제 요리하실 수 있게 그릇이라든지 식기라든지 아니면 인덕션 밑에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요리를 라면 같은 거 끓여 드시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진짜 있을 게 거의 다 있네요. 네, 그냥 네. 와서 놀기만 하면 되는. 네. 과외는 네. 그렇게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요? 그 서울에서 학원에서 12년 정도 하긴 했지만 사실은 지방 국립대 출신이에요. 사실 나이도 많고 저도 되게 처음에 시작할 때 될까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제 처음으로 그냥 무조건 무료 수업 2시간 무료 수업 2시간 받고 나서 선택하셔라. 그리고 처음에는 또 아주 초강수로 성적 떨어지면 환불해드립니다. 그거까지 써놨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건 지웠는데 그 정도로 제가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었고 20만 원으로 초등학교 2학년 학생 과학 실험하는 걸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로 처음 수업을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계속 2시간씩 무료 수업을 계속 열심히 또 하고 나니까 무료 수업 하고 나서 안 이어져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어디 가시는 길일까요? 저 역삼동 2시 수업이 있어서 2시 역삼동으로 갑니다. 그럼 과외 수업을 받고 네. 성적이 이렇게 많이 오른 친구들이 많나요?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진짜 너무 많죠. 성적이 안 오르는 학생이 거의 없다고. 예, 물론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제가 그것도 분석을 좀 해봐요. 어떻게 왜 얘는 성적이 이렇게 좀 안 오를까? 꾸준하게 그래도 성적이 좀 지속적으로 오르지 않다가도 계속적으로 꾸준히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마지막이라도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럼 하루에 이렇게 파티룸 청소와 과외 수업까지 다 마치고 집에 가시는 시간은 뭐 언제 정도인가요? 보통 마지막 수업이 9시 반? 10시도 있고요. 그러니까 12시에 끝나는 날도 있고 11시에 끝나는 날도 있고 네 그래요. 좀 많이 힘드시진 않으세요? 그렇게 하면? 1년 동안은 사실 힘든지도 몰랐어요. 지금은 좀 체력이 딸려가지고 팔다리가 막 아파가지고 지난주에는 비가 막 오니까 비를 일주일에 2번 정도 비를 쫄딱 맞은 거예요. 우산을 안 갖고 다녀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고 막 저한테서 막 냄새나고 막 그래서 그 가방 안에 껌이랑 가그린이랑 막 이런 거 잔뜩 넣어갖고 다녀요. 그래서 제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일이 이제는 오래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니, 스케줄을 다닐 때 아까 차도 파셨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네. 다 대중교통과 도보로 이렇게 이동을 하시는 거세요? 네네네. 이게 하루 스케줄표인 거예요? 네. 굉장히 바쁘게 사시네요. 네. 이렇게 열심히 네. 사는 사람으로서 네. 조금 이렇게 지금 현재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사람들에게 해주고 네. 싶은 말이 있나요? 아유, 제가 무슨 성공을 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만은 크게 좌절을 먼저 겪어본 사람으로서 넘어지는 거는 실패가 아니고 일어나지 않는 게 실패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넘어지는 거는 누구나 다 언제든지 겪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고 빨리 털고 일어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큰 성공이 앞에 있을 겁니다. 프로의 목표는 어떻게 되실까요? 우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과외에 최선을 다해서 우선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체력이 좀 안 된다 싶으면 이제 그때는 학원으로 정착을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과외에 관련해서 학생 교육에 관련해서 한번 조금 더 사업을 넓혀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널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 원더효모님 채널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질문 되게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제 인생도 돌아보면서 제가 파티룸 청소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하고 열심히 살게 되는 힘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저 원더휴머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